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곰인형 하나에 무너진 회장님, 그 인형은 회장님께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매일 오전 8시 제 채널에 놀러와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41층 태진그룹 회장실의 넓은 창가에서 강태진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20여 년 전부터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일중독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고독과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업무에 매장시키며 살아왔습니다. 12년 전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손녀 서윤이 유괴된 이후 강태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서윤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들을 일찍 사고로 잃고 며느리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후 서윤만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과 사설탐정들을 총동원해서 전국을 뒤졌지만 서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괴범들로부터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서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 이후 강태진은 사람들과의 정을 끊고 차갑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들은 그를 얼음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항상 냉정하고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이사회 회의에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일절하지 않았고 회식이나 사내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기계처럼 살아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연이어 진행된 회의들을 마치고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중요한 계약서들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업무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진행될 신규 사업 관련 회의의 자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수나 빈틈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완벽주의는 그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업무를 마친 강태진은 정장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청소부들만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이었고 동시에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평소처럼 자신의 전용 주차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에 도달하기 몇 걸음 전 바닥에 작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곰인형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듯 보이는 갈색 곰인형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왜인지 모르게 그 인형을 바라보며 멈춰 섰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굽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곰인형이었는데 만져보니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인형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곰인형의 목 부분에는 작은 빨간 리본이 매여 있었는데
그 리본의 매듭 방법이나 접힌 각도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인형의 왼쪽 귀 부분에는 손으로 꿰맨 듯한 작은 수선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느질 방법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강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인형이 설마 그 인형일까요? 서윤이 유괴당하던 날 꼭 껴안고 있던 그 곰인형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1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 인형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볼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리본의 색깔, 매듭의 모양, 귀 부분의 수선 자국, 심지어 인형의 크기와 색깔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특히 인형의 배 부분에 있는 작은 얼룩까지도 기억 속에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서윤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린 자국이었거든요. 강태진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철저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서윤이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모습, 인형에게 말을 걸며 혼자 놀던 모습, 인형의 이름을 곰돌이라고 지어주고 대화하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것이 정말 서윤의 인형이라면 서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진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갑자기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서윤의 인형이라고 말입니다. 강태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12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목구멍이 막혀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인형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강태진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그리움, 후회와 분노가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아. 그의 입에서 간신히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손녀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욱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기억 속의 서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6살 때의 앙증맞은 모습, 할아버지를 보면 달려와서 안기던 모습,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평화로운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태진은 인형을 가슴에 더욱 꼭 안았습니다. 마치 서윤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인형에서 나는 냄새마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늘 사용하던 아기 샴푸 냄새와 비슷한 은은한 향이 났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채 강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지나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인형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차로 향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서도 한동안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서윤의 인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강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서윤의 인형이라면 서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인형을 여기에 놓아둔 걸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인형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태진은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이 인형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강태진은 인형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가져가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어요. 마치 서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7시가 되기도 전에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김 팀장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제 지하 주차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강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특히 제 주차 구역 주변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놓고 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보안실에서는 전날 하루 종일의 지하 주차장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에 찍힌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강태진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업무에 집중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서윤의 인형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자꾸만 그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2시간 후 김 팀장이 급히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출력된 영상 캡처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에 한 여성 직원이 회장님 주차 구역 근처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간 것이 확인됩니다. 강태진은 즉시 그 사진들을 받아보았습니다. 흑백 보안 카메라 화면이었지만 한 여성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 작은 것을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강태진이 주차장에 내려가기 약 5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김 팀장이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출입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인사팀 소속 인턴 정서아로 확인됩니다. 26살이고 입사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강태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서아.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 속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보안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윤곽이나 체형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정서아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단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강태진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김 팀장이 나간 후 강태진은 서랍에서 곰인형을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서아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이 여성이 서윤과 관련이 있다면,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면. 30분 후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강태진이 들어오라고 하자 긴장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가 바로 정서아였습니다. 정서아는 갑작스러운 회장과의 면담 요청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인턴인 자신이 회장을 직접 만날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무슨 실수를 했나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강태진은 정서아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26살의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매와 웃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앉으세요. 강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어조와는 사뭇 다른 음성이었어요. 정서아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태진은 책상 위의 곰인형을 정서아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것인가요? 정서아는 인형을 보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인형을 바라보았어요. 네, 제 것입니다. 어제 어디선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태진의 질문에 정서아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지하 주차장에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퇴근할 때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그때 떨어진 것 같아요. 정서아의 목소리는 솔직했습니다. 강태진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인형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정서아는 인형을 바라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인형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강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7살 고아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고아원은 어디였습니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정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강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어요. 서윤이 유괴된 지역도 파주 근처였고 시기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아의 얼굴에서 서윤의 면모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정서아 씨, 혹시 본명이 따로 있으신가요? 강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서아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요, 정서아가 제 본명입니다. 다만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오기 전에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때 너무 어렸던 탓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가끔 꿈에서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시긴 하는데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강태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서아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요? 정서아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왜 갑자기? 강태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2년 전에 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그 아이의 것과 너무 똑같아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서아는 강태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어렴풋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부모는 누구였는지 그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회장님의 손녀라면 정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혼자였던 게 아니군요. 강태진은 정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정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진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정서아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의사로부터 결과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정서아 씨는 분명히 강태진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1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가 마침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서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그녀는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강태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 따뜻한 품이 바로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내 서윤이. 강태진은 정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아는 자신이 서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정서아에게 과거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이 서윤이라는 것,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어떻게 유괴를 당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정서아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받아들이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진은 정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2년 동안 비어있던 서윤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강태진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서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과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서아는 그 방을 보는 순간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벽에 붙어 있는 동화책 포스터들, 침대 위의 인형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이 방이 제 방이었나요? 정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서윤이 너의 방이야. 강태진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보관해 둔 거란다. 정서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어린 자신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저 정말 행복했었구나. 정서아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사진 속의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강태진도 함께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너의 5번째 생일날이야. 내가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얼굴에 크림을 묻혔지. 이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날이고 각각의 사진마다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서아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서아는 회사를 그만두고 강태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강태진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얼음 회장이 아니었어요. 직원들과도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회사 분위기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서아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되찾아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강태진과 정서아는 함께 브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이 직접 팬케이크를 굽고 있고 정서아는 과일을 썰며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공원에라도 산책하러 갈까요? 정서아가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오랜만에 한강공원에라도 가볼까? 강태진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경직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식탁에는 정서아가 어릴 때 가지고 다니던 그 곰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 있었어요. 인형의 목에 달린 작은 이름표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서아는 이제 자신이 서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 인형을 그날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서윤이 곰인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운명이었을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배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날 서윤이 인형을 떨어뜨린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인형이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우연이 12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녀를 재회시켜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새로 시작한 대학원 수업 이야기를, 강태진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태진은 오랜만에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고 서윤은 어린 시절처럼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공원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강태진은 서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서윤아, 너도 어릴 때 저렇게 뛰어다니기를 좋아했단다. 정말요? 저도 그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태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1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끈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떨어져 살지 말아요.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도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강태진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강태진과 서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그 소중한 곰인형을 꺼내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인형의 목에 달린 이름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서윤이라는 글씨가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그 곰인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인형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속삭이며 이야기했어요. 곰돌아, 우리 이제 진짜 집에 왔구나. 할아버지도 다시 만났고 정말 행복해. 강태진도 자신의 방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로 그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었어요. 작은 곰인형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강태진과 서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입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진과 서윤은 파주에 있는 옛 고아원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라났던 사랑의 집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강태진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서윤의 간절한 부탁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가장 그리워했던 게 가족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면회를 오시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강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때는 저도 기억을 잃어서 제 이름조차 몰랐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죠. 서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파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옛 고아원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15년간 집이었던 곳이었어요. 공원 한쪽에는 고아원을 기념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서윤이 비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오랫동안 살았던 곳인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강태진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야.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고아원의 옛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영희 원장은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서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어요. 서아야, 정말 서아가 맞구나. 그녀는 서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서윤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을 보니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기억나지. 너는 우리 고아원에서 가장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김 원장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을 찾게 된 거니? 강태진이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민형을 통해 서윤을 찾게 된 이야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김 원장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사실 서아가 고아원에 왔을 때 나는 항상 의심스러웠어. 김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거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 같았어. 서윤은 김 원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였나요? 많이 무서워하고 있었어.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울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고민형만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어. 목욕할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안고 있었단다. 강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서윤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때 서윤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된 건가요? 김 원장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데려왔어. 파주 시내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 기억상실 증상이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임시로 서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왜 기억을 잃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괴라는 충격적인 경험이 어린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것이 기억상실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친한 친구들이 있었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민지하고 준호가 너의 단짝이었어. 세 명이 항상 붙어 다녔지. 민지는 지금 간호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준호는 선생님이 되었어.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연락해 볼게. 그 아이들도 너를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김 원장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고아원 시절의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비록 서윤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예뻐졌다. 민지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윤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응, 본명이 서윤이었대. 그런데 너희들은 편한 대로 불러줘도 돼.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강태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님. 서아를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서아가 언젠가는 가족을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강태진은 준호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자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고아원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이야기, 몰래 과자를 나눠 먹었던 이야기, 운동회에서 함께 달렸던 이야기들. 서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서아는 정말 착했어. 새로운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항상 도와줬거든.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 선생님들이 너를 제일 예뻐하셨지. 준호도 추억을 더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서아는 항상 그 고민형 이야기를 해줬어. 언젠가는 그 인형의 주인을 찾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되었네.
서윤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 지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민영이 정말로 자신을 가족에게 데려다 준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과 강태진은 파주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김원장 선생님, 민지, 준호 모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서윤이 옆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진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강태진은 서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감탄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배울 점이 많다. 할아버지도 이제는 웃으시잖아요. 예전에는 항상 차가운 표정이셨는데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서윤이가 돌아와서 할아버지 마음에도 봄이 온 거란다.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고아원터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서윤은 그곳에서 자신이 보낸 시간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앞으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거든요. 강태진은 서윤의 착한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도 도와줄게. 우리 회사에서 고아원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희망이 생겼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진과 서윤은 약속대로 서윤재단을 설립하여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윤은 대학원을 마치고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강태진은 이사장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태진그룹 건물 15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출근해서 각자의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파주 사랑의 집 신축 공사 현장에 가봐야겠어요. 서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옛 고아원 터 근처에 새로운 보육시설을 짓고 있었거든요. 강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김 원장님도 만나뵐 수 있겠고, 김영희 원장은 새로운 시설의 원장을 맡기로 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완공을 앞둔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존 고아원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도서관, 체육관까지 갖춘 복합시설이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서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김 원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서윤의 고아원 친구였던 준호였어요. 그는 이 시설에서 교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아, 안녕.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건물이 정말 멋있지?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놀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 서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여기서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야. 강태진은 이런 젊은이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서윤이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새 시설의 이름은 새봄 아동센터로 정해졌습니다. 서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후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시설에 입소할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신기해하면서도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처럼 이런 곳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외로웠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서윤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언니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기를 바랄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진도 무대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개원식이 끝난 후 서윤과 강태진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6살 된 민수라는 아이가 특히 서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부모를 잃고 최근에 센터에 오게 된 아이였어요. 서윤과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어린 시절의 서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민수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여기는 집이야.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집이지. 무서워하지 마. 누나도 여기서 살았어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누나도 민수 나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 처음에는 무섭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서윤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윤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나처럼 저도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민수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분명히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진은 서윤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민수를 보니까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무섭고 외로워하는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서윤이가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야. 강태진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거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소중한 곰인형을 곁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인형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 작은 인형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다니. 서윤이 인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진도 인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던 것 같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들을 해나가요. 나도 사랑한다, 서윤아.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의 모습,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에 대해 적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은 곰인형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줄 차례다. 강태진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3년 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새봄 아동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수를 비롯한 아이들은 서윤을 보자 달려와서 반겼습니다. 누나, 또 왔어요. 민수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새 친구도 생겼어요.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김 원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야. 특히 민수는 서윤이를 만난 후로 많이 밝아졌어. 김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저도 민수를 보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고요.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서윤은 김 원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윤은 센터를 나서며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서윤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핸드폰으로 강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 센터에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수고했다. 저녁은 집에서 함께 먹자.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민수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릴게요. 서윤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민수가 그려준 그림을 강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서윤과 강태진 그리고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서윤이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진은 그림을 자세히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더 큰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윤 재단의 사업을 더 확장해서 전국의 보육시설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강태진은 서윤의 성숙한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도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야. 정말요?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부터 차례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한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서윤은 민지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재단의 의료 자문을 맡아주고 있었어요. 서윤아,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는구나. 민지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 민지야. 일이 힘들긴 하지만 정말 보람 있어. 서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민지는 서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독립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야.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태진그룹 본사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윤 재단의 확장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재단 이사 강서윤입니다. 서윤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재단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국 보육시설 지원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부터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었어요. 임원들은 서윤의 발표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의 손녀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윤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서윤이 발표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 이사님, 이 사업의 예상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윤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강태진은 서윤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태진과 서윤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아,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다. 임원들도 모두 감탄하더구나.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늘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서윤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니. 서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건 서윤이가 노력한 결과야. 할아버지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고. 강태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년까지 10개의 보육시설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시설들도 현대화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우리가 도운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거야. 강태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곰인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인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곰돌아, 고마워. 너 덕분에 할아버지도 만나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알게 되었어. 서윤이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인형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잘했어, 서윤아.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의 곰인형이 되어줘. 그날 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도움을 받을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태진도 자신의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13년 전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행복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각자의 방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작은 곰인형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적이 싹트게 마련이니까요.